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수와 로그, 단원 중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앞서 다양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었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번 시간에 나눠줬던 3번 내용에다가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했던 이야기들 중에 지적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식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 식과 관련된 관련 내용 중에 칼 세이건의 에덴의 공룡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지수와 로그뿐만 아니라 수학 수업을 하면서 본인이 궁금한 것,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 중에 본인이 의문이 가는 것, 궁금한 것, 그리고 조건을 바꿨을 때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그런 내용들을 3번에 누적해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바탕으로 생활기록부에 제가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내용을 토대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거듭제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배웠는데요. 이미 거듭제곱에 대해서 중학교 때 배워봤던 적이 있을 겁니다. 실수 a를 n번 곱한 것을 a의 n제곱이라고 한다고 했고, 이런 형태의 꼴을 거듭제곱 a의 거듭제곱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a는 거듭제곱의 밑, 그 다음에 n은 거듭제곱의 지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거듭제곱에 대한 이야기들은 x의 제곱이 4인 x의 값, 또는 x의 4제곱이 4인 x의 값, 이런 다항식 또는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방정식의 해를 찾는 내용입니다. 계속해 보도록 할게요.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은요, 양의 정수, 자연수일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지수끼리 더한 a의 m 더하기 n제곱이고, a의 m제곱의 n제곱이라고 하면 그것은 곱한 a의 mn 제곱이고, a, b를 n번 제곱한 것은 a, b 곱셈을 교환법칙 a, b를 n번 곱했던 것을 곱셈의 교환법칙에 의해서 a가 n개, 그 다음에 b가 n개로 다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해서 저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4번에 분수로 표현했을 때 이것의 n제곱은 각각의 n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이것은 분수꼴로 나타낸 형태의 항상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되니까요. b가 0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성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인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m이 n보다 크면 a의 n-n으로, 같으면 1, 그 다음에 m이 n보다 작으면 분모로 역수를 취해서 나타냈던 지수법칙입니다. 근데 이 중에 우리의 포커스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확장해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내용들을 저번 시간에 계속 배워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봐보도록 하죠. 여기에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이미 배웠고요. 그 지수의 자연수라고 하는 부분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거듭제곱근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에 설명하다가 수업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거듭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여기 이 거듭제곱을 설명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제곱으로 표현된 거듭제곱으로 표현된 단항식 x의 세제곱, x의 4제곱으로 이루어진 방정식. x의 세제곱이 3인, x의 4제곱이 5인 푸는 것이라고 좀 풀어서 쓴다면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한번 써볼까요? x의 세제곱이 3인 근, 그것을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져 있는 식의 근이라고 이야기해서 이것을 푸는 거고요. 그것을 간단하게 x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쓴다 했죠? 세제곱근 3이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이때 홀수 차인 경우에 그리고 짝수 차수인 경우에 근이 몇 개씩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그 짝차수의 함수 x제곱, y는 x제곱, y는 x4제곱, y는 x6제곱들의 그래프의 형태를 제가 이야기해 줬었죠. 그리고 홀수 차수 y는 x 그래프, y는 x 세제곱 그래프, y는 x 5제곱 그래프, y는 x 7제곱 그래프, 이런 그래프의 모양들을 보여줬었습니다. 혹시 몸으로 보여줬었던 것도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짝수, 그 다음에 이렇게 홀수, 기억나시죠? 이렇게 했던 것이 여기 짝수의 그래프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생겨져 있고요. 홀수의 그래프들은 전부 다 이런 형태로 생겨 있습니다. 물론 부호에 따라서 위치가 바뀔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짝수, 홀수의 그래프들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만난다고 했을 때 두 군데에서 만나는지 한 군데에서 만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보았었습니다. 네, 그거 잘 기억하면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세제곱이 3이라고 하면 y는 이 그래프는 y는 x 세제곱의 그래프와 y는 3의 그래프가 만나는 x 만나는 점의 x좌표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 부분에서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또는 3차 방정식과 3차 함수의 관계,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x의 제곱이 4라고 하는 거는 위에 것처럼 쓰면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y는 4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그래프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저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요. 거기에 y는 3이라고 하는 점이 만난다고 하면 이 점의 x좌표가 루트 3이라고 하는 것과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는 값이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는
자, 세제곱근 루트 3이라고 하는 저 그래프가 만나지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여기를 죄송해요. 제곱이라고 바꾸고 여기를 세제곱이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제곱이라고 바꾸고 여기를 세제곱이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사라져야겠죠? 그래서 저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해가 두 개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음수라고 한다고 하면 음수인 부분에서는 이 그래프와 만나는 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근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근이 두 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가볼게요. 여기는 x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 이렇게 생겼고 그거에 맞춰서 4라고 하면은 한 점에서 만나고 그거의 값이 세제곱근 4다.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근은 세제곱근 4 한 개뿐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설사 이게 음수이더라도 마이너스 4에서 만나는 이 음수이더라도 만나는 점이 하나 있죠. 그럼 그것을 갖다가 세제곱근 마이너스 4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또는 마이너스 세제곱근 4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이 하나씩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해가 되셨다고 하면은 그 다음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면 이것은 근을 찾으시오 라는 말입니다. 마이너스 1,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해를 찾으시오.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근, 이것은 무슨 말이죠? 그러면 4제곱했을 때 1이 되는 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x의 세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인 근을 찾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근 하나만 있다 했죠. 세제곱근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만 쓰셔도 됩니다. 또는 이렇게 써도 됩니다. 마이너스 세제곱근 1이라고. 근데 이것은 뭐랑 같죠? 마이너스 1이랑 같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x가 4제곱 됐을 때 1이 되는 근이라고 했고, 이때 x값은 4제곱근 1인데 4제곱 짝수제곱이라고 하면은 그래프 어떻게 생겼다 했나요?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그러니까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 값은 뭐랑 똑같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 보았고요. 그 다음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용한다고 했죠? 그렇죠. x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8인 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4제곱했을 때 256이 되는 근이라고요. 그래서 근이라고 하는 내용은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거듭제곱 근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8의 세제곱 근이라고 하면은 방정식을 풀라. 근을 구하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것의 값은 x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라고 쓸 수 있다고요. 이때 마이너스를 밖으로 뺄 수 있고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봐보도록 할게요. x라고 하는 게 4제곱근 256인데 짝수니까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요.
예. 세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아까 어떻게 생겼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했고요. 짝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겼다고요. 됐죠? 짝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생겼다고요. 제곱, 4제곱, 6제곱.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 세제곱, 세제곱, 5제곱, 7제곱. 그래서 점점 제곱이 커질수록 y축으로 줄어든다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증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것의 값이 왜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는지에 대한 것을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의 세제곱근 8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의 의미는 세제곱근 8을 3번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세제곱근 8 어떤 a에 대한 값을 3번 제곱, 이거는 3번 제곱했을 때 8 되는 값이죠. 그래서 8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봐볼게요. 세제곱근 그럼 2를 세제곱했다고 하면은 이 값은 2를 세제곱했다고 하는 말하고 같겠죠. 그래서 이거를 2라고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 무슨 말이죠? 256은 4를 4제곱한 것인데요. 그렇죠? 4를 4제곱한 건데요. 그것을 지금 4제곱근 했다는 말, 그러니까 4제곱근 4라고 하는 거를 4제곱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는 이거는 4하고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x제곱이 4라고 할 때 x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했는데요. x제곱이 5라고 했을 때 x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배웠습니다. 제곱근으로. 근데 제곱근에서 여러분들이 성립했던 성질들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근데 제곱근에서 했던 성질들을 어떻게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궁금하다고 하면 교과서를 참고하시면은 비교적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꼭 참고해 보시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확인만 해볼까요? 루트 똑같이 n제곱을 했으면은 곱했을 때 그대로 합칠 수 있고 합해서 곱할 수 있고 분수로 표현된 것도 그대로 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m제곱 한다고 하면은 그것의 m제곱이나 전체의 m제곱이나 같다라는 말이고요. m제곱과 n제곱근을 이렇게 같이 나눠서 쓰면 그거는 mn의 a제곱근 이라고 mn 제곱근 a라고 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 관련해 궁금한 것들 반드시 교과서 물어보고 해보고요. 그것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원격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제게 수업 시간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제곱근 8이라고 하면은 세제곱근 2의 세제곱이라 쓸 수 있고요. 이거를 2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여기는 마이너스 4제곱근 625라고 하는 거는 5의 4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거를 마이너스 5라고 쓸 수 있죠. 여기는 어떻게 쓸 수 있나요? 마이너스 3의 5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마이너스 3이라고 바로 쓰던가 또는 이렇게 써볼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5제곱근 243이라고 쓰고 얘를 마이너스 5제곱근의 3의 세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봐볼까요? 이거는 6제곱근 2의 6제곱이라서 2라고 풀어볼 수 있겠죠. 됐죠? 지금 제가 한꺼번에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꼭 한 번씩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간다니 하시오 라고 나와 있네요. 이거 한번 시간 지금 한 1분 정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풀어볼까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풀어볼게요. 합쳐서 쓸 수 있다 했으니까요. 3의 5제곱 계산하면 3이라고 쓸 수 있고요. 해볼게요. 이것은 한꺼번에 쓸 수 있다 했으니까 8분의 2분의 1의 세제곱 그러니까 2분의 1 이것은 6제곱근 5의 제곱인데 그것의 세제곱이니까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 했죠? 그래서 6 그래서 5 이것은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보니까는 앞에 숫자가 없는데 이것은 값이 얼마인가요? 이 값 얼마인가요? 2죠.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8제곱근 6의 8이라고 쓸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는 6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됐죠? 루트에서 숫자가 생략되었다. 그럼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것이다. 제곱근 그냥 루트 2가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고 있는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거듭 제곱에 대한 것을 배우고 있기는 한데 우리는 지금 지수법칙 이것을 자연수에서 지금 성립했던 내용을 가져다가 지금 확장 지수법칙을 자연수보다 더 큰 거 정수, 유리수, 실수 범위로 확장해가는 그 과정에서 여기에 거듭 제곱근을 도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과정은 가장 큰 흐름은 지수법칙입니다. 지수법칙을 확장해가는 과정에서 거듭제곱을 배웠고 거듭제곱과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루트를 배웠던 그 성질 그대로 유지하더라 라고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30초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30초 쉬었지 여러분들이 30초가 아니었네요. 바로 다음 내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의 확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 시간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봤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이 자연수일 때 어떻게 쓰냐면 a의 세제곱 얘 한번 들어볼까요? 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의 세제곱이 8이고 2의 제곱이 4고 2의 1제곱이 2라고 하면 2의 0제곱이라고 하면 이 규칙은 세제곱, 제곱, 1제곱, 0제곱이라고 하는 그 형식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면 여기는 2분의 1, 2분의 1 그러면 여기 값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아니죠. 1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하면은 2분의 1로
규정을 짓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그대로 지수법칙에 적용해서 지수법칙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규칙을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요. 이거의 형태를 그대로 2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거를 곱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되냐고 하면 그거에 대한 실제적인 값은 1입니다. 근데 2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에서 지수법칙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숫자는 얼마인가요? 2의 0제곱이죠. 그렇죠? 그래서 2의 0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1로 약속하자라고 해서 시작된 확장입니다. 우리 학교에도 생활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확장해서 필요한 것들을 추가해서 좀 더 발전된 사회, 발전된 부역여고의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그것처럼 이렇게 지수법칙에서도 내가 필요한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 더 첨부해서 그것을 그 규칙,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을 그대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낸 법칙입니다. 지수법칙은 이러한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해봐야 될 것, 노력해봐야 될 것은 그러면 이것을 확장했을 때 n이 양의 정수라고 해서 지수법칙을 성립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0일 때 그리고 음수, 정수일 때 음의 정수 전체 다 해서 정수일 때 지수법칙이 성립하는가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확인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것들은 교과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계속 여러 번 볼 필요는 없고요. 딱 한 번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수법칙,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법칙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더라.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거 0제곱이라고 하면 그 값은 1이고요. 이것은 3의 4제곱분의 1이고요. 역수만 취하면 됩니다. 이것은요? 마이너스 2의 5제곱분의 1이고요. 이것은 역수 취하니까 2의 3의 세제곱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과 n이 정수일 때 기존에 알고 있던 것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죠. m과 n을 정수라고 했을 때 좋은 점은 이 부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원래 기존에 있던 거 5번이라고 했던 거 b분의 a의 n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a의 n제곱, b의 n제곱이라고 표현할 필요 없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b분의 1을 b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m과 n이 정수일 때 정수로 바꿨을 때 더 복잡해지고 불편해지면 절대 쓰지 않았겠죠. 그런데 정수라고 해놨더니 더 식들이 간단해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확장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7의 1제곱, 이거는 마이너스 2의 5에서 7 빼니까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이것은 a의 둘이 곱하면 제곱에 a의 세제곱이니까는 지수법칙 5제곱. 이것은 곱하면 a의 마이너스 세제곱, b의 6제곱 나누기 a의 마이너스 4제곱, b의 마이너스 2제곱. 계산하면 나누기로 되어 있으니까 빼면 되겠죠? a의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를 빼면 1, b의 6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8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a의 지수 1은 생략하고 a, b의 8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됐죠? 오늘 시간에는 여기까지 첫 시간이라 이 정도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고 나서 계속 이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보면은 지수가 정수인 거
까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수가 유리수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